안녕하십니까. 모닝쇼 이건입니다. 뉴욕 증시 다시 한번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3거래일 연속의 혼조세고요. 아무래도 이날은 장 마감한 이후에 나오는 엔비디아의 실적을 기다리면서 보합권의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시간 외에 지금 엔비디아는 살짝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나씩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헤드라인부터 보시겠습니다. 시간 외에 실적은 호실적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밀렸다라는 것은 결국에 시장의 기대치를 충분히 만족시키지는 못한 것으로 약간 이제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보실 부분은 바로 미국과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이런 미사일 발사 이후에 또 이번에 우크라이나가 영국의 미사일을 또 받아다가 러시아의 본토에 쐈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연준의 리사쿡 이사가 되겠는데요. 자, 투표권이 있으신 분이시고요. 지금 앞으로에 대한 금리 인하 12월에 어떻게 될지 언급은 안 했지만 그래도 약간은 내리는 쪽으로 가야 된다. 좀 더 보수적인 내용들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날 특징주를 보시면은요, 포드입니다. 구조조정 소식에 하락을 하는 흐름이었고요. 그런 가운데 이 소매 유통업체인 타겟은 부진한 실적 발표에 그야말로 두 자릿대 급락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플랫폼 기업이죠. 로빈후드는요, 증권사의 투자 의견이 상향 조정되면서 올랐고요. 마지막으로 퀄컴 쪽은 장기 목표를 긍정적으로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정을 받았습니다. 자, 오늘 모닝뉴스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과 관련해서 긍정적인 소식이 계속 전망되고 있습니다. 예, 트럼프 당선인 덕분이랄까요? 이제 당선 자체가 이제 조선업계에서는 기회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MRO라든지 FLNG 이쪽에 대한 수혜를 입게 될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다시 한번 이 미국의 LNG 수출 규모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현지에도 지금 관련된 기업들이 진출을 하려는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휴전과 관련된 의향을 미국 쪽에 내비쳤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와 보시면 오늘의 리포트입니다. 오늘은 목표가 상향 조정된 종목은 없고요. 모멘텀 중심으로 찾아보셔야 되겠는데요. 첫 번째는 신작을 최근에 발표를 한 NC소프트가 되겠습니다. 실적과 관련해서는 예상치를 하회했고 신작 자체가 그렇게 잘하지는 못했고 예전에 리니지 M이 계속 이러한 부분들을 메꿔주고 있다는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에 대한 신작도 계속해서 보자는 관점이고요. 두 번째는 PSK가 되겠습니다. 실적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역사상 최저 수준의 밸류를 보이고 있다는 점, 오히려 저평가 구간인 부분을 보유로서 계속 가져가자는 내용을 보여줍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국단자입니다.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비수기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좋은 실적을 내놨다는 점을 좋게 봤고요. 앞으로 이 높은 성장성과 수익성 대비 아직 좀 저평가 상태라는 얘기를 하면서 매수에 대한 내용들을 언급했습니다. 자, 뉴욕 증시 3대 지수 체크해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엔비디아 발표가 장중 내내 안 나왔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눈치를 봤었던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초반에 좀 내려가다가 나중에 좀 회복을 하면서 올라갔었는데요. 이날 다우 지수는 0.3% 소폭 상승에 그쳤고 나스닥 지수, S&P 500 지수는 거의 보합해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날 시장에 악재가 됐던 것은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대한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소매 유통업체의 부진한 실적도 역시 악재가 됐습니다. 자, 첫 번째 헤드라인부터 보겠습니다. 엔비디아 시간의 실적 발표했습니다. EPS가 예상치보다 상회를 했습니다. 0.75달러였었는데 0.81달러로 올렸고요. 매출도 역시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333억 달러였었는데 351억 달러. 마진율은 예상치 75%에 부합을 했고요.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기대 매출 전망도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371억을 예상했었는데 375억 달러, 오차범위 2% 안에 들어가 있고요. 기대 마진율 역시 예상치였던 73.5%에 부합을 했습니다. 사측에서는 블랙웰 생산 출하가 다음 분기부터 시작할 예정이라고 얘기했고 2025년부터는 좀 더 본격적인 출하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에 따라서 장 초반에 이게 나왔을 때는 4%가량 밀렸다가 현재는 0.66%까지 낙폭을 줄인 상태입니다. 자, 이어서 전쟁과 관련된 그런 내용입니다. 우크라이나가 계속해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고 있는데요. 바로 어제는 미국의 미사일을 빌려다가 공격을 했다면 간밤에는 영국의 미사일을 빌려다가 또 본토를 공격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스톰 섀도우라고 해서 장거리 미사일 영국 거를 발사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를 했습니다. 앞서 영국의 스타머 총리는 지난 18일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당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승리하게 놔둘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얘기했다라는 점이 오늘의 얘기를 미리 예상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연준의 얘기 좀 체크를 해볼 텐데요. 리사쿡 연준 이사가 중립적인 수준을 향해 정책 금리를 추가로 내리는 것이 적절하다라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0일 쿡 이사는 시간이 지나면서 정책 금리를 더 중립적인 스탠스로 옮기는 것이 적절할 가능성이 크다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앞서서 연준이 50bp 그리고 25bp 연달아 내린 것과 관련해서는 정책적인 제약을 제거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였다고 평가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런 상황에 따라 금리 인하를 잠시 멈추거나 아니면 빠르게 내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뒀고요. 그럼 당장 12월에는 얼마를 내릴 것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자, 특징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포드가 되겠는데요. 하락했습니다. 유럽 인력의 약 14%를 감축한다라는 그런 내용에 따라서 하락을 한 것이고요. 사측에서는 이 전기차와 관련된 이 정책적인 지원이 부족했고 경쟁 심화로 인해서 피해가 상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종가로 2.9% 하락을 했고요. 시간 외에도 0.09% 추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타겟 체크해 보겠습니다. 실적이 부진하게 나오게 되면서 급락했고 이러한 부분들이 뉴욕 증시의 초반의 하락의 원인이 됐습니다. 매출과 주당 순이익 모두 다 예상치를 하회했고요. 연간 전망치도 하향 조정했습니다. 사측에서는 여전히 업황이 약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고객에 대한 트래픽이 늘기는 했지만 매력적이지 않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타겟은 종가 기준으로 21% 급락한 121달러 72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다음은 로빈후드입니다. 증권사가 투자의견을 상향 조정하면서 올라갔는데요. 니드엠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투자 관련 플랫폼과의 M&A 소식을 긍정적으로 내다봤다는 점 요인이 됐습니다. 이날 로빈후드는 2.3% 오른 36달러 초반에 거래를 마쳤고 시간 외에서는 보합권의 움직임을 보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퀄컴입니다. 장기적인 목표를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락을 했습니다. 시장의 눈높이가 그만큼 높았다라는 그런 평가가 되겠는데요. 2029년까지 연간 220억 달러의 추가 수익 창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산업용 칩에 대한 수익과 XR 기기에 들어가는 판매 칩 계획을 세부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이날 퀄컴은 종가 기준 6.3% 하락하면서 154달러 27센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